장 마감이 5분 정도 남아있고요. 3시 24분 22초 구간 지나갑니다. 양쪽 지수 흐름부터 점검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더 밀립니다. 오늘 변동성은 사실 코스닥이 좀 더 컸고요. 그리고 장중의 패턴이 좀 다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후반에도 전혀 뒷심발이 못하면서 밋밋하게 1.5% 안팎의 낙폭이 장중 내내 유지가 됐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엔 더 밀리다가 오후에 슬슬 낙폭이 좀 만회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장중 패턴은 달랐습니다. 코스피부터 그럼 좀 보시죠. 거의 2% 가까운 하락이고요. 장중 저점 부근의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거래일 대비로는 1.84% 하락하면서 2377.52포인트, 오늘 저가가 75포인트, 2375포인트니까 거의 저가 부근에서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인데다가 다시금 5일 이동평균선 그 부근,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살짝 내주는 모습이 될 것 같은데요. 5일선 부근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0.94% 마이너스고요. 762.24포인트 정도 선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오늘 장중 저점이 753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는 멀찌감치 좀 달아난 채 낙폭을 좀 만회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 눈에 띄네요.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장 초반에는 압도적으로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이 좀 많았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지금은 그래도 좀 개수가 얼추 비슷해졌습니다. 하락 종목의 개수가 조금 더 많기는 한데 그래도 장 초반 대비로는 중소형주들이 분위기를 좀 바꿔주는 종목이 중간중간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개별 뉴스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좀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네요. 최근 들어서는 무상증자 권리락이라든지 무증발표, 그리고 흡수합병, 심지어는 유증을 하더라도 삼자부 예정일 경우에는 투자 유치로 해석이 되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흡수합병, 화승그룹주들 보겠습니다. 화승그룹 쪽에서 지금 자회사를 흡수합병했습니다. 화승 T&CI라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 흡수합병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화승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강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승코퍼레이션이 상한가고요. 화승 RNA 이 종목도 20%가량의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나란히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한가 종목 좀 더 보겠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와 보시면 히림과 공구음원, 보로노이 이렇게 총 3종목이 상한가 불이 켜지는 상황인데요. 그 가운데서 히림은 재료가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좀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히림은 이 카타르 쪽에서 수주와 관련된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옴시티라고 하네요. 지금 중동 지역에서는 탈석유화를 위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려고 하고 그 상징적인 프로젝트에 네옴시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우리 돈으로 640조 원, 그러니까 5천억 달러가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중동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는 사우디뿐만 아니라 카타르 함께 좀 진행을 할 것으로 제2의 중동붐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사우디 비전 2030을 설정해 놓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만약에 수주를 하게 된다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국내에서도 삼성이라든지 현대도 이 수주전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히림은 앞서서 카타르 이 건을 수주한 적이 있습니다. 카타르 쪽으로 이미 진출을 해서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가 있기 때문에 트랙 레코드 부각되면서 히림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한가 잔량이 15만 주, 오늘 거래량 대비로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잔량이 많지는 않은데 지금은 일단은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구음원이 다시금 요동칩니다. 앞서서 무증 발표하고 나서 급등을 하다가 또 그만큼 빠른 이 반락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요. 재차 최근 들어서 오늘 포함해 4거래일 연속해서 급등 시세를 내며 직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권리락 효과 발생이 되면서 현재는 상한가 19,500원에서 종가 형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관련주로 묶이는 TS 인베스트먼트, 이 종목은 오늘 변동성 상당히 큰데요. 장 초반에는 직전 고점을 넘어서면서 12% 급등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오히려 급락으로 전환돼 13% 정도의 큰 폭의 하락 움직임 나타내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무거운 가운데서도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이 눈에 띈다는 건데요. 한국콜바라든지 LG생활건강 그리고 아모레퍼시픽까지 3에서 7% 정도의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중국 지역에서는 지금 완화책을 계속 펼치고 있고 또 코로나도 제로 코로나를 달성했다라는 소식에 조금 더 기대감을 부푸는 중국 소비주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KG그룹은 이제 쌍용차를 품에 안고 승자의 저주를 우려하는 걸까요? 혹은 재료 노출 때문인지 KG그룹주들 오늘장 급락을 면치 못합니다. KG스틸이 12%, KG케미칼도 10% 정도의 약세권 내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LG에너지솔루션 지금 미국 투자 재검토한다라는 소식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결국에는 이 분위기를 바꾸지 못한 채 마감 앞두고 있고요. 현대기아차도 6월 29일 수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늘은 밖에 비도 주적주적 내리고요. 주적주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주룩주룩이 좀 더 맞아 보입니다. 장대비가 막 쏟아졌는데요. 시장도 사실 그 분위기에 연동하는 것처럼 오늘 장은 좀 축 처진 어깨를 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좀 많을 것 같네요. 반등을 하나 싶더니 이렇게 또 힘이 빠지는 우리 증시의 모습. 다소 좀 안타깝습니다. 내일장이 6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과연 또 분위기를 한 번 더 반전시킬 수 있을지 이 부분 가능성을 이제부터는 좀 냉정하게 타진해 봐야 될 텐데요. 주변국 증시 둘러보겠습니다. 먼저 주변 상황, 일본 증시부터 흐름 보시죠. 일본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서 니케이 225 지수는 밀렸습니다. 1% 가까운 하락으로 거래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래서 0.91% 정도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일본 증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장 종가가 26,804.60엔입니다. 어제장에서 27,000엔선 넘어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금 또 그 부근에서 주춤주춤하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이렇게 다소 아쉽게 좀 마감이 됐네요. 다음은 중국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장 중국 증시 움직임. 그동안에 아시아 증시가 좀 연동되는 흐름이 없죠. 하지만 오늘 장에선 전체적으로 좀 무거운데요. 현재 상해 종합지수도 1% 가깝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일본 증시가 27,000엔선을 넘어섰다가 약간 조정. 그리고 중국 증시는 어제 3,400선 넘어섰다가 좀 조정. 이런 양상이고요. 상해 종합 기준으로 오늘 아침에는 상승불이 잠시 들어왔다가 이내 힘이 빠지면서 하락 전환돼 지금은 저점 부근에서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전강 후 약의 패턴 정도로 보이고요. 현재는 1% 밀리면서 3,375.06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심천 쪽도 보시겠습니다. 심천 쪽도 별로 안 좋네요. 1% 이상의 약세 흐름을 띠고 있는데 1.67%가량 하락하는 흐름 보여줍니다. 글로벌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지금 외신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좀 밀려 내려가는 모습. 한중일 나란히 오늘은 마이너스권이네요. 다음은 환율 동향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원달러 환율, 막판에 더 올랐는데요. 네,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도 장중 밴드상으로는 1290원 선 중반에서 마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마감을 앞두고서 한 30분 만에 5원을 바짝 끌어올리네요. 이렇게 되면은 1,300원 선 턱 밑에서 그 상승세가 멈춤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분봉을 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막판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5원 60전의 급등입니다. 1,299원, 근 1,300원. 여기에서 거래 마쳤는데 원달러 환율이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요, 국내 증시 마감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부진한 경제 지표로 지난밤 뉴욕 증시도 크게 떨어졌고요. 게다가 오늘 우리 증시도 현대차나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악재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상당히 고전했던 수요일 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일 장 마감 시황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리죠. 코스피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날만에 하락하게 됐습니다. 1.82% 밀리는 모습, 큰 폭의 하락이었죠. 포인트로 44포인트 빠지면서 거래 마쳤는데 거래 대금은 8조원에 조금 못 미쳤고요. 종가상으로 2,380포인트 밑돌았습니다. 2,477포인트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장 초반부터 좀 휘청였고요. 12시 구간쯤에는 2475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저점을 만들었죠. 오후장에 잠시 또 들어주나 싶더니 2시 넘어서 다시 한번 또 낙폭을 재차 키웠습니다. 결국은 2380포인트 그 아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도 기관도 오늘 모두 다 팔았는데요. 특히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기관 쪽에서 5천억 원 이상 매도 공세를 펼쳤죠. 자, 거기에다가 외국인도 2,200억 원 이상 매도가 더 많은 모습이 확인이 됐고,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습니다. 개인은 7천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락한 업종이 뚜렷하게 좀 많았죠. 등락률 하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 가장 크게 내려갔던 업종은 단연 운송 장비입니다. 3.54% 뚜렷하게 밀리는 모습이었죠. 눈에 띄게 하락이 있었는데 현대차와 기아, 이 완성차 쪽에서 배기가스 조작 혐의라는 악재가 부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장 큰 폭의 하락을 연출하게 됐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의료 정밀입니다. 2.58% 밀리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철강 금속 같은 종목도 업종도 2.54% 뚜렷하게 밀리는 모습. 특히나 철강 금속은 요새 철강주들의 흐름 자체가 좀 좋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전기 요금 인상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전기 상련이 워낙에 철강 업계 쪽에 많다 보니까 이 부담감을 안고서 오늘장 업종 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전기, 전자, 반도체와 LG 에너지솔루션 하락 속에서 큰 폭의 낙폭을 또 보여줬습니다. 금융 업종도 2% 넘게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반대로 등락률 상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크게 올랐던 업종이 있습니다. 은행 업종 2.64%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기계 업종 2.2% 올랐죠. 기계 업종 지수 자체가 흐름이 괜찮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원전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에서도 역시나 업종 지수 강세 나타났죠. 2% 넘게 올랐고요. 자, 그리고 섬유 의복 업종 쪽에서도 1% 넘는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유통업종 1.12% 상승이었고 전기가스도 1.1% 오름세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반도체부터 보시면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락이 연출이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증시 반도체주들도 부진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나흘 만에 상당한 폭으로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전장 대비 2.3% 뚜렷하게 좀 밀렸죠. 종가상으로 58,000원에 턱걸이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덩달아서 떨어졌습니다만 삼성전자만큼은 빠지진 않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1.36% 내려갔죠. 94,0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2차전지 쪽에서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기대감을 모았던 미국 애리조나 배터리 공장 이 투자 소식, 이걸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해서 2차전지 전체 투심이 좀 악화된 영향이죠. 자,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모의사인 LG화학이 둘 다 급락 마감하게 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4.6%가 뚝 떨어졌고요. 39만 1,500원이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LG화학 그 모의사죠. 이쪽은 더 내려갔습니다. 무려 오늘 7%가 넘게 빠지는 모습이죠. 53만 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반면에 삼성 SDI 이쪽도 밀렸습니다만 이 두 종목에 비해서는 좀 덜 밀렸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1.89% 내려가면서 57만 원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바이오 종목들 보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먼저 보시죠. 이쪽도 하락 마감하게 됐습니다. 1.7% 밀렸죠. 80만 1,000원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좀 내려가 보시죠. 셀트리온 보시면 사실 셀트리온이 어제장만 해도 코로나 흡입형 치료제 이 임상 중단 소식을 전하면서 시장 상승에 좀 소외되는 모습이었는데, 자, 오늘 오히려 시장 대비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셀트리온은 0.86% 올랐죠. 빨간불이 지금 들어오면서 17만 6,0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주들 보시죠. 이쪽 나란히 또 밀렸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다 밀리는 모습. 네이버는 2.3% 내려가면서 24만 6,5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자, 그리고 카카오 1% 내렸습니다. 7만 8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자, 그리고 자동차로 옮겨가 보시죠. 여기도 큰 악재가 있었습니다. 배기가스 조작 혐의죠. 그래서 이 독일 검찰에 수사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오늘장에서 워낙에 화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가 최근에 상승 추세를 그대로 돌려놓으면서 급락 마감하게 됐죠. 자, 보시다시피 현대차 쪽에서는 5.6%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17만 5,500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기아도 마찬가지 더 밀렸죠. 6%가 넘는 하락폭을 보여주면서 76,9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물산으로 가보시죠. 이쪽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또 이슈가 붙고 있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첨단 신도시 프로젝트죠. 네옴시티라는 키워드가 시장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 주요 인프라 공사를 수주했다는 소식 속에 기대감이 크게 붙었죠. 삼성물산 오늘장에서 무려 4%가 넘게 올랐습니다. 12만 2,200원까지 올라오면서 최근 상승 탄력을 계속해서 붙여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철강 대장주인 포스코홀딩스 요새 철강주의 부진과 함께 오늘장에 3.7% 좀 뚜렷하게 밀렸죠. 23만 4천원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은행 대장주인 KB금융도 2.6% 뚜렷하게 밀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보시죠. 첫 번째 특징주는 화장품주들입니다.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취했던 입국자 격리 정책을 완화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밀접 접촉자와 입국자에 대한 격리 기간 자체가 좀 줄어들 예정입니다. 자, 이런 소식에 따라서 중국 소비주 이 가운데서도 특히 화장품주들의 강세가 오늘장 눈에 띄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LG 생활건강이 오랜만에 큰 폭의 상승이었죠. 5.79% 뚜렷하게 올랐습니다. 71만 2천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아모레퍼시픽, 이치안불부터 한국콜마까지 6에서 7%대 급등세 연출이 됐습니다. 자, 이 밖에 토니모리와 한국화장품제조, 에이블CC 화장품주들의 전반의 상승세가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 더 보시죠. 원전주로 보겠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이 체코 프라하에서 체코의 장과급 인사 등을 만나서 양국 간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요. MOU를 맺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기대감과 함께 원전주들의 강세 지속이 됐습니다. 특히 오늘장에서 강했던 종목들 좀 묶어봤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이 아주 강했죠. 5.6% 크게 오르면서 2만 원에 근접했고요. 이 밖에 한전산업 4.8%, 한전기술이 2% 가까이 올랐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 조강 ILI 같은 종목이 9% 넘게 올랐습니다. HRS 5% 상승세 기록이 됐고 우리 기술도 3% 오르면서 원전 관련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면요. 코스닥은 이틀 연속 하락 마감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 0.9% 밀리게 됐죠. 포인트로 7포인트 떨어졌고요. 거래 대금은 6조 원에 채 미치지 못했습니다. 종가 762포인트 확인됐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시죠. 장 초반에 753포인트까지 뚝 떨어졌다가 이쪽은 거래소에 비해서 낙폭을 줄인 속도가 좀 더 빨랐죠. 오후장까지 낙폭을 계속 줄여갔습니다만 결국 765포인트 정도까지 찍었고 상승으로 돌려놓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서 장 막판에 조금 더 내려오면서 거래 마치게 됐죠. 762포인트 종가였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 외국인도 기관도 모두 매도가 많았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1,500억 원 정도, 기관이 1,3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기록됐고요.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사들였죠. 2,9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름 보시죠. 제약바이오부터 먼저 보시면 셀트리온 형제들 오늘 3형제가 모두 시장 대비는 좋았습니다. 헬스케어 0.3% 아주 밀렸지만 시장 대비 좀 덜 빠진 거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가운데에 끼어있는 HLB 이쪽에 큰 움직임은 없었죠. 0.5% 소폭 밀렸고요. 그 아래쪽에 위치한 알테오젠도 어제처럼 마찬가지로 큰 폭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1% 조금 넘게 떨어지면서 6만 원에 턱걸이하면서 거래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더 내려가 보시면 진단키트주인 시젠 보겠습니다. 원숭이 두창 진단시약 개발 소식에 어제장에 강세 나왔다가 하루 만에 차익 실현 그대로 나오는 모습이죠. 시젠은 4% 가까이 밀리면서 36,55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로 가보시면 역시 LG에너지솔루션발 악재로 투자 심리 아주 굳어졌습니다. LNF 급락했죠. 7%가 넘게 밀렸고요.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보시면 이쪽도 5% 넘는 차익 실현 나왔습니다. 큰 폭으로 빠졌고 첨보까지도 4%가 넘게 조정이 나오는 모습 오늘 일장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주들 보시면 올해 국내 모바일 게임 이용자 수가 급감했다라는 소식 전해집니다.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는데 카카오 게임즈가 특히 떨어졌습니다. 3%
2% 넘게 이쪽 빠지면서 5만 원 밑으로 내려왔고요. 펄어비스 2% 하락, 그리고 아래쪽에 위메이드도 2% 가까운 하락이 연출되면서 59,400원의 거래를 마치게 됐죠. 자,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리노공업이 오늘 시장 대비해서 나쁘진 않았습니다. 보합 수준이었거든요. 13만 1,000원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주가 자체가 워낙 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쪽에서 좀 방향이 엇갈렸죠. CJ ENM은 1.7% 내려갔고요. 반대로 스튜디오 드래곤은 1.9% 올라오는 모습, 69,3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특징주 보겠습니다. 풍력주들 확인해 보시죠. 유럽연합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런 소식을 전해주면서 어제부터 강한 흐름 보여주는 게 바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주들입니다. 자, 특히나 그중에서도 이 풍력주들의 흐름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강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주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대표 종목인 CS 윈드 5% 넘게 오르면서 6만 원에 근접하고 거래를 마쳤는데 CS 윈드의 상승은 다름 아니라 CS 베어링의 급등세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최근 상승 추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장에서도 장중 급등을 했고요. 윗꼬리를 길게 달았지만 종가상으로도 13%대 급등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그리고 태움 같은 종목도 20% 가까운 급등세로 만원대 위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삼강 M&T 6% 상승, 동국 S&C는 9%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 밖에 유니슨과 대한그린파워 같은 종목도 뚜렷한 상승 추세를 그려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물 9월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물 보시면 전장 대비 1.7% 뚜렷하게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313포인트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수급 동향까지 확인해 보시죠. 자, 수급 동향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선물 보시면 외국인이 오늘은 반대로 어제와 반대로 2,500계약 이상 파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기관은 반대로 또 2,400계약 이상 매수 우위가 나타납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은 600계약 정도 매수 우위 체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